오랫동안 경기 용등 열심히 했죠. 자, 경기 중간고사 문제 한 번만 대략 크게 어차피 다 보셨을 거니까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님들께서 한 번쯤 이제 보셨어야 되는 게 아이들이 제가 딱 1학기 올라와가지고 물어봤었을 때 영어 어디에서 했어?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문법 수업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돌려봤고 이제 그리고 어떤 수업 들었다고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런데 경기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확연하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작년이 아니라 3년쯤 됐죠. 여기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가장 좋아하는 건 25%가 지금 내용일치. 그리고 이 학교는 딴 것보다 저 내용일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휘책은 오히려 줄었어요. 솔직히 여기가 많이 어렵게 나올 때는 진짜 어려운데 많이 줄었고 그리고 어휘 문제가 굉장히 큰 부분 차지한다라는 거 지금 아실 겁니다. 자, 또 그리고 경기고등학교 내신에서 역시 가장 힘든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좀 줄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원래 이번 학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수준을 조금 높게 잡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요. 이번에 1등급이 한 95점 정도가 나오게 중간고사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셨었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90점 초반이 나왔던 게 선생님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조금 낮게 나왔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셔야 돼요. 도대체 어느 부분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조금 낮게 나왔나. 사실 평소에 경기에서 애들 가장 많이 터는 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객관식 보기가 너무 길고 개수 문제가 나오는 순간부터 아이들 많이 망하고요. 두 번째, 어휘책이죠. 어휘책 너무 엄들고 마지막으로 이 서술형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넘어가야 지금 경기고등학교는 되는데 일단 제가 어머님들한테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요게 서술형 문제예요. 아까 드렸던 문제들 중에서 조기 이번에 아이들 중간고사로 지금 나왔던 문제 제가 한 장짜리 드렸던 것 중에서 중간고사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있었던 중간고사가 위에 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뭘 요구하셨냐면 요거 비동사 수동태로 요거 하나 추가하셨어야 되고요. 애들이 추가하셨어? 추가를 했었어야 되고요. 자, 또 아이들이 문맥에 맞춰서 여기에 있었던 ED와 ED를 요거를 변형을 했었어야 되고 아이들은 지금 문법적 내용 두 개를 추가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관계사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단어 배열을 했었을 때 관계사는 헷갈릴 수가 있어도 아이들은 수동태를 모르진 않습니다. 수동태는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거 진짜 많이 틀렸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이게 왜 틀렸을까? 도대체 정말 단어 개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안 됐었던 건데 저거 지금 수동태를 왜 틀렸던 거지? 자, 그거 한 번만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서 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 이번에 시험도 그랬고 이번에 3월달 시작하기 전에도 항상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문법을 다 돌렸는데 나는 분명히 이 문법을 다 아는데 나는 왜 등급이 안 나오나? 단어 다 아는데 뜻을 쓰라고 하면 다 쓰는데 나는 왜 자꾸 어휘 문제를 틀리고 있는가? 내신 때 배웠는데 나는 내용일치를 왜 틀리는가? 정말 많이 듣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를 항상 애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날마다 월, 수, 목, 금 4일 동안 야간을 나와가지고 제가 직접 아이들 거 클리닉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클리닉을 해가지고 저희 아이들한테 일단 지문이 알았는지를 딱 보려고 했었을 때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항상 뭐가 있냐면 막 글을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읽어가면서 문맥에 맞게 이 단어를 쓰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가장 짧고 편한 길을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냥 외워요. 앞에 S가 그렇게 열심히 붙어 있어도 아이들은 절대 복수형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는 워스가 편하니까 그냥 워스를 써요. 수일치 안 맞춰요. 수동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이게 편하거든요. 많이 봤어요.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죠. 이러지 마. 읽고 써. 그런데 저 진짜 어제도 봤어요. 어제는 제가 아파서 못했고 그때 딱 본 게 아이들한테 안 돼. 앉아봐. 앉아가지고 나하고 이거 지문 읽고 다시 한 번만 써보자라고 한 번만 뜻 읽어라고 하더라도 암기 지금 사라집니다. 단어 했었을 때 표면적인 뜻만 하니까 안 되는 거고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 적용하는 영어가 안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이번에 아이들한테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첫 번째는
서술형 앞에 저희가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요. 글을 못 읽어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독해력하고 문해력이 일단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 서술형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서술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꼭 지금 같이 했었던 건데 아이들은요. 서술형은 원래 이게 그냥 객관적인 조건이에요. 첫 번째는 조건을 확인하고 앞뒤 맥락을 통해서 우리말로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잡은 다음에 이거를 조립을 해서 마지막 검수를 해야 되는 이게 지금 서술형의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제가 지금 옆에 있는 문제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아기가 저번 주에 시험을 봤었을 때 애들이 진짜 많이 털렸던 문제 중에 하나여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요. 거기 보시면 서술형 2번으로 되어 있는 요게가 지금 이렇게 있고 아이들은 이 지문에서 일단 저게 보여야 돼요. 저기 밑에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은 특유의 심리적 내가 B에다가 넣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이 고통에 대한 설명이보다 여기를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말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말로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법 내용은 항상 오기 때문에 세 번째 이게 돼야 돼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단어들로 고통, 부유한 게 야기한 고통인지 부에 의해서 야기된 고통인지 이거를 지금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바위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수동태로 해서 요쪽을 써야 되는구나. 이게 아이들 머릿속에 순서대로 지금 하나씩 연결이 됐었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읽어요. 읽은 다음에 마음에 드는 친구를 앞에 갖다 놔요. 그냥 좋은 마음에 드는 아이들을 두 개를 묶어요. 그리고 두 번쯤 읽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맞는 것 같아요. 스스로 설득을 당해요. 맞아. 딱이네. 맞네. 생산성이 부를 만들었지. 그러면 이게 요거하고 요거를 지금 만들어 버리는 거야. 고통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앞뒤 하나도 안 보고 두 개 엮은 다음에 내가 맞아.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된 거 세 개를 만들고 끼워 넣으니까 어차피 지금 애들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머님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우리 애들이 왜 틀리는지 보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 아이들은요. 일단 이게 읽혀야 돼요. 이 빨간색이 읽혀야 되고 빨간색이 읽힌 다음에 내가 저기에다가 뭘 쓸지 여기가 돼야 돼요. 저는 여기까지를 문해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문해력이고 이게 된 다음에 지금 블럭 조립이 가능한 거지 여기가 안 됐는데 이거를 보고 마음으로 자꾸 배열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그래서 안 됐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저는 문법보다 일단 독해가 돼야 됩니다. 독해는 어법 오류는 읽혀야 보입니다. 지문 자체를 이해를 못했는데 아이들 영작은 처음부터 단어 배열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동안에 아이들 이거 너무 꼭 가져가야 돼. 이거 아니면 사실 이제는 내신을 버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진 마당에 어차피 3학년까지 이 학교는 끝까지 서술형을 유지하는 학교이고 그런 다른 학교는요. 3학년 가면요. 솔직히 서술형을 조금 없애주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는 3학년 끝까지 지금 서술형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수업을 해서 아니까 그리고 3학년 가도 똑같이 지금같이 단어 배열과 영작이 똑같이 나오고 찍어주지 않으십니다. 저희 진짜 다 풀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번에 지문부터 보는 거. 지문을 저는 아이들 봤었을 때 저도 지금 방금 수업을 하고 왔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이 지문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주제고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싹 지나가다가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것과 본인이 선지를 정확하게 찍어내는 것은 지금 다른 문제거든요.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얘들아, 이 글은 집단 지성이 우리를 발전시킨 거야. 그리고 이거는 예시야. 그리고 예시가 뭐가 나왔냐면 제가 오늘 수업했던 중에 저희는 화장실 변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몰라도 화장실 물 내리는 것은 알아요. 자, 아이들은요. 집단 지성은 어려운 단어잖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화장실 변기만 기억을 해요. 그리고 얘기를 하죠. 화장실 변기요. 화장실 변기가 아니에요. 저희는 주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 스스로 읽어내는 키워드 타고서는 읽어내려가는 거 연습을 시키고 지문을
어떻게 짜여져 있었는지 저희하고 다 같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문 밖에서 이 단어가 문맥 속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부분을 공부를 한 다음에, 즉 글을 읽은 다음에 아이들한테 너무 가르쳐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읽어내고 이해하고 저희는 쓸 수 있는 영어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경기고한테 가장 필요한 단어라고, 지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4번밖에 수업이 안 돼요. 정말 짧은 반은 3번이고 길어봤자 4번이에요. 그러면 그 4번 동안 애들이 가장 좀 안타까운 게 모의고사 해야 되니까 수능을 해야 된다고. 제가 경기고 내신하면서 제가 또 내신을 2개를 하다 보니까 요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영동고 아이들하고 경기고 아이들하고 확연하게 딱 차이가 날 때가 언제냐면, 영동고는요 지문 자체를 싹 다 변형을 하세요. 그래서 영동은 처음부터 지문을 읽어내는 거는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있으면 다 읽어야 돼요. 그런데 경기는 시간상 항상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문 읽으면 안 돼. 지문을 읽으면 너희 그거 보기는, 지문은 이만큼인데 보기가 이만큼인데 이거는 저희 안 변하고 나와요. 그래서 경기는 위에 있었던 거 안 건드리고 밑에 있었던 부분만 읽어가지고 가야 돼요. 시간상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50분 동안 그 서술형까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경기는 너무 내신형 학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영동하고 경기하고 2개를 다 하는 입장에서 둘 다 너무 다른 매력이 있어요. 영동은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 당연히 읽고 푸는 것에 대해서 모의고사를 보고 왔었을 때 영동 아이들은 전혀 그게 없거든요. 경기 아이들은 뭐라고 하고 오는지 아세요? 모르는 지문이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은 원래 모르는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와, 잠을 잤더니 잠이 깼어요. 거의 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모르는 지문이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아니 근데 맨날 아는 지문을 보다가 모르는 지문을 보니까 아이들은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경기가 항상 약간 약점으로 잡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4주 동안에 집중적으로 굉장히 많은 뭐 수능도 수업도 있고, 사실 좋은 선생님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그래서 그것도 많이 보고 이게 낫나 저게 낫나를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대로 읽지를 않으면요 4주 한다라고 해서 독해 실력이 이렇게 늘지는 않아요. 어머니 아시잖아요. 어차피 그럴 거였으면 이미 늘었어요, 저희 아이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저희는 4주면 집중해서 아이들이 구문을 읽어낸 다음에 2학기 때 쓸 수 있는 영어를 하는 게 솔직히 나아요. 지금은. 선생님 그러면 수능은요? 있잖아요. 제가 수능 수업까지 해서, 왜냐면 제가 조금 독특해요. 1학년부터 시작해서 3학년까지 내신하고 수능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도 3학년 연기고 3학년 내신도 같이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데, 아이들 수능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못 읽어서 틀립니다. 틀리고 싶어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실수해서가 아니에요. 이 뜻을 못 알아들었으니까 틀렸습니다. 100%였었어요. 실수 없어요.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지금 1학년 때 해줘야 되는 건,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문제를 잘 풀게, 고등학교 3학년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 가서 잘 풀면 돼요. 충분해요.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저희 앞에 있었던 지문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와도 그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걸 가야 되고, 그러면 엄청 높은 게 아니고 당장 우리 학교에서 나오고 있었던 수준보다 살짝 높은 정도의 지문을 내신 스타일로 쭉 읽어나갈 수 있는, 빠르게 읽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4주면 생각보다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4주 동안 요거 꼭 하고 싶어요. 고난도 독해. 고난도 독해라고 하니까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있었던 1학년 지문이 1학년 단어가 140단어쯤 됩니다. 지문 하나가. 그러면 140단어가 아니고 160단어. 조금만 호흡이 더 긴 단어.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저희 워드마스터가 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워드마스터 너무 쉽다. 워드마스터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워드마스터가 40 넘어가면 그때부터 되게 어려워져요. 워드마스터 미리 조금 보고 넘어가야 돼요. 저거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서술형 구문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딱 나와 있었던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동태, 오형식, 가목적어, 진목적어, 도치 딱 몇 개로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은 아이들한테
이 지문을 바탕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저희 지금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4주가 생각보다 짧지만 또 긴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단어 누적으로 가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와서 4주 동안 남아있는 그 수능 워드마스터의 나머지를 완벽하게 한다? 어머니 그거 거짓말이에요. 어디 가서 여름방학 때 단어 3,000개 한다 뭐 이제 그거 있잖아요. 해보셨잖아요. 그거 안 돼요.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4주에 들어갈 수 있는 맥스는요 500개입니다. 그 이상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500개를 차라리 제대로 해서 어려운 다이어 누적으로 가고 지문 하루에 하나씩만 제대로 하고 30개만 서술형 연습해가지고 가면 2학기 저희 조금 더 서술형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이제 2학년 가면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자연스럽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기반 분명히 지금 마련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원래 이번에 주중에 이번에 시작을 하고 있을 건데 여기 보시면 저희 학원에서 앱을 만들었어요. 아이들한테 이제 문제가 가요. 그럼 문제를 열면 아이들이 아시잖아요. 금요일 날 수업이면 아이들은 숙제를 언제 시작할까요? 목요일 날 시작하면 성실한 친구고요. 금요일 날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제 열심히 찍어 오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어요? 사실 막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해보죠. 왜냐면 데일리 숙제도 나눠봤고요. 무슨 뭐 날마다 사진도 찍어서 다 보내봤거든요. 다 알아서 다 피해가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어요. 저희 아이들은. 그래서 저는 그냥 너희가 좋아하는 핸드폰으로 너희의 답을 써라. 그리고 답을 쓴 다음에 네가 쓴 답을 점수로 보여줄게. 이게 5번, 6번 모이고 한 달이면요. 솔직히 주말은 빼고요. 20회 딱 모이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양을 스스로 써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압니다. 아시잖아요. 20일을 공부한다라고 해서 아이들은 20일 공부를 다 100% 하지는 못해요. 분명히 이틀은 대충 날릴 거고 어느 날은 굉장히 컨디션이 좋을 거고 어느 날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모아보세요. 모아보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나 이거 알아 라고 쓸 수 있을 만큼 계속 반복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었고, 자, 왜 지금 이 수많은 4주밖에 안 되는 또는 어떤 반은 3주밖에 안 되는 반에서 지금 제가 어머님들께 이거 꼭 하셔도 전 자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지, 저는 제가 경기 일타입니다. 자, 그래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아이들 옆에서 정말 뭘 써야 되는지 제가 채점을 하고 제가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4주 동안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거 확실하게 지금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과 함께하는 미라클 모카 모닝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